미국 잡지 US 뉴스 월드 리포트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 순위 2020년판에 한국을 9위에 올린 바 있습니다. 이 조사는 전세계 2만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 영향력 등을 종합해 결정되는데요. 대한민국은 코로나 사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회 전 분야에서 질주하며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K방역, K조선업, K푸드, K-팝 등은 코로나 사태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내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 순위를 기대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분야는 K자동차입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최근 소녀상 논란이 일었던 독일에서 대한민국 자동차들은 질주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독일 자동차 공업협회 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10월 한 달 동안 자동차 총 1458대를 판매하며 독일 시장 진출 이후 판매량과 점유율에서 역대 10월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0.77% 증가했으며 시장 점유율도 3.81%로 0.16%포인트 늘었습니다. 기아차의 성장은 더 눈부십니다. 기아차는 지난달 총 6,352대를 판매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10.99%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기아차의 독일 점유율은 2.32%로 전년보다 0.31%포인트나 확대되었습니다. 독일 내 완성차 브랜드 평균 판매 감소폭이 23.43%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대한민국 자동차들의 성장세는 기적과도 같은 결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가솔린차뿐 아니라 전기차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은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는 친환경, 신재생을 강조하는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추세에 발맞춰 전기차 배터리나 수소차 연료전지 등 친환경 전지 관련 특허 출원이 전체 특허 출원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며 선두를 기록했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자동차 업체의 전지 관련 특허 출원은 2010년 277건에서 지난해 433건으로 56% 증가했습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총 특허 출원은 4,435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업체의 전체 특허 출원 중 전지 분야 출원의 비중도 2010년 7%에서 2019년 9.1%로 증가했습니다. 특히나 현대자동차는 일본 산업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도요타 자동차의 특허에 비해 20%나 앞서며 일본의 자부심을 박살낸과 동시에 뭉개버리고 있는데요. 전체 자동차 업체의 전지 출원 중 현대자동차 그룹의 비중은 56.4%, 도요타 자동차 27.6%, 르노, 닛산, 미쯔비시 얼라이언스 11.5%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글로벌 전기차 1위 기업인 테슬라는 전지 특허 출원 중 단지 0.25% 비중을 차지하는 데 머무르면서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현대자동차의 경우 안정적인 자동차 판매량을 기초로 친환경차 시대를 대비하여 꾸준히 전지 기술 개발을 할 수 있었던 반면 테슬라와 같은 신생 전기차 업체들은 빠른 성장을 위해 장기간 축적된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배터리 자체는 전문 배터리 기업의 외주 수급에 의존하고 전기차의 설계, 구조 등 배터리 외적인 효율 향상에 집중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기능적인 면뿐 아니라 디자인에서도 공을 들여 올해 글로벌 디자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디자인상 중 하나인 2020 IF 디자인상 제품 디자인 분야 수송 디자인 부문에서 현대자동차의 소나타 센슈어스, 전기차 컨셉카 45가 본상을 수상했으며 굿디자인 어워드에서도 운송 디자인 부문 수상, 세계적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에서도 최우 수상과 본상 등 7개 부문을 휩쓸었습니다. 이렇게 잘나가는 대한민국의 자동차들을 보며 무너져가는 자존심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한국 자동차들이 이렇게 잘나가고 있는 반면 일본차의 추락은 그 끝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하락세가 가파른데요. 일본의 도요타와 닛산이 올 들어 전기차 부문에서 글로벌 탑10 밖으로 밀렸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분위기가 이렇지 않았습니다. 원래 일본은 전기차 강국이었습니다. 도요타를 비롯한 일본차는 1990년대 말 전기 주행 방식을 일부 차용한 하이브리드 차를 대중화시키며 친환경차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친환경차 정보 제공업체 EV세일즈에서 최근 발표한 2020년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판매량 집계치에 따르면 일본 전기차 탑3 닛산과 도요타, 미쯔비시는 자동차 브랜드별 세계 전기차 판매량 탑10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판매량 7위였던 닛산차는 올 들어 42,181대 판매에 그치며 14위로 밀렸고, 도요타 역시 지난해 10위에서 16위로 밀렸습니다. 전범기업 미쯔비시도 12위에서 18위로 6계단 하락했습니다. 일본차는 유독 친환경차 시장에 빠른 성장에 뒤처지는 모습입니다. 일본 전기차의 추락은 급성장 중인 세계 전기차 시장에 대한 한 발 늦은 대처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닛산 리프, 도요타 프리우스, 미쯔비시 아웃랜드는 신모델 출시 후 3년 이상 지나며 노후한 데다가 이렇다 할 추가적인 신모델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친환경차 시장이 테슬라를 중심으로 순수 전기차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데, 일본차는 여전히 하이브리드 차가 중심인 것도 일본 전기차 추락의 요인으로 꼽힙니다. 반면 현대기아차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합산기준 탑4를 유지했는데요. 현대차는 63,679대의 자동차를 판매하며 지난해에 이어 9위를 유지했고, 기아차는 59,840대로 지난해 11위에서 10위로 탑10에 진입했습니다. 양사 합산으론 123,519대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현대차는 올 들어 아이오닉을 전기차 전용 브랜드로 개편하고 전기차 신모델 출시 계획을 발표하는 등 발빠르게 시장 상황에 대응하고 있어 밝은 미래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가 일본차를 누르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자 일본과 한국 양국 갈등의 한가운데 서 있는 독일이 한국의 눈치가 보였던 것일까요? 독일 베를린 미테고 의회가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철거 명령을 철회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테고 의회는 소녀상을 존치해야 한다는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참석 의원 37명 중 28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일본은 가만히나 있었으면 중간이나 갈 일을 괜히 불쏘시개 건드렸다가 제대로 당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철거가 유보된 데 이어 일본에서 하도 난리법석을 피우다 보니까 대체 소녀상이 뭐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독일 언론들이 주목하기 시작했고, 전시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해 주목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일본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인 재팬 비즈니스 프레스는 베를린 위안부상에 대한 독일 언론의 의외의 보도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는데요. 이 기사는 부제를 정치흥정 도구에 관심 없는 독일 미디어라고 달았습니다. 한국 측이 소녀상을 정치 흥정 도구로 이용하고 있으며 독일 언론들은 이것을 간파해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며 어디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끄적여놨는데요. 재팬 비즈니스는 독일 언론에 관심이 낮다면서도 노이에스 도이칠란드 신문이 일본에 부정적인 기사를 냈다, 소녀상을 하루빨리 철거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노이에스 도이칠란드의 기사를 보면 베를린 미테구청 측이 설치 허가를 내주고 나서 이유 없이 철거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본 외교에 대한 명백한 굴복이다. 소녀상이 2차 세계대전 중 피해를 당한 여성과 소녀를 기리는 것은 전쟁에서의 폭력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역사와 현재에 있어서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준다. 독일에 소녀상을 둘 영구적인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참 잔인한 이야기지만 역시 이래서 국력이 중요한 듯합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힘도 없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적은 나라였다면 독일은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소녀상을 철거했을 텐데,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다 보니 한국 거 건들면 안 되겠구나, 분명히 이런 심리가 작용하게 된 것 아닐까요? 일본 산업의 자존심, 도요타의 몰락이 떨어지는 일본의 위상을 보여주는 듯한데요. 충격적이게도 최근 한국에서 일본차가 다시 회복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8월부터 전년 대비 판매 대수가 1.1% 늘며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하더니 9월에는 32.2% 증가했고 판매량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재팬 운동이 아니더라도 일본차는 이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제품을 구매하실 때 충분히 깊게 생각해 보시고 성능 비교, 가격 비교, 과연 이게 나에게 필요한지, 이 제품을 사면 국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고려해 구매 결정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던 당시 한국 방역 체계를 비하했던 베트남이 최근 한국의 진단키트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최근 베트남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세가 점차 하는 추세를 보이자 한국에 해부콜을 보낸 것이다. 하지만 몇몇 베트남인들은 여전히 한국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한국산 불매 운동을 벌이는 등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베트남 방역 요청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이들은 베트남 정부가 한국에 공식적으로 코로나19 진단키트 지원을 요청한 이후에도 현지 일부 언론, 시민들이 한국을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트남 SNS에 최근 올라오고 있는 각종 합성, 이미지 사진들을 올렸다. 현지 누리꾼들은 삼성, 베트남에서 나가라, 이미 노키아, 소니가 있으니 삼성 따위는 필요 없다, 한국산 불매 운동을 벌였거든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이전과 달리 비판의 대상이 한국 정부가 아닌 삼성 등의 한국 기업으로 넘어간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한국 기업들을 비판하는 것뿐 아니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동안 K-팝, 박항서 감독의 영향으로 한국에 긍정적인 반응을 드러냈던 베트남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처럼 한국에 대한 혐오 감정을 쏟아내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15일까지 예정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추가 연장 없이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베트남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추가돼 총 262명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베트남서 밀리는 삼성 스마트폰 점유율도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지난달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30.1%를 기록했다. 역대 최저 수준이다. 불과 1년 만에 시장 점유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삼성이 중국 시장처럼 베트남 시장에서도 밀려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독일 시장 조사업체 GfK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월 베트남 오프라인 스마트폰 판매 시장 점유율은 30.1%다. 1년 전 50.9%에 달했던 시장 점유율이 1년 만에 무려 10.8%포인트나 하락한 것이다. 베트남에서 스마트폰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80% 이상이 판매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시장에서 갤럭시 S20 등 프리미엄급 모델과 갤럭시 A, 갤럭시 J 등 저가 라인업까지 모두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는 박항서 감독을 갤럭시 S10 모델로 에디션까지 출시하는 등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다. 하지만 저가 시장에서 중국의 오포와 샤오미,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빈그룹의 자회사 빈스마트까지 가세하면서 삼성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빈스마트는 2018년 12월 첫 스마트폰 V 스마트 액티브이를 출시하면서 시장에 등장했다. 빈스마트는 첫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15개월이 흐른 지난달 무려 16.7%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했다. 빈스마트는 해외 기업과 기술 협력을 통해서 품질을 높이고 빈그룹과 연계해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빈스마트는 지난해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 인사를 다수 스카우트까지 해가면서 사업 확장 의지를 드러냈다. 빈스마트가 올해 출시한 V스마트 조이 3은 출시 14시간 만에 1만 2천 대를 판매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V스마트 조이 3은 퀄컴 스냅드래곤 632 AP를 채택하고 2GB 램에 5천마 용량, 3개의 카메라를 달고 있다. 경쟁 모델인 갤럭시 A01과 샤오미 레드미 8A, 리얼미 C2 등과 비교해서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유일한 베트남 회사인 만큼 보증 정책과 고객 서비스 등에서 장점이 있다. 빈그룹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고객들에게 스마트폰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올해 갤럭시 A51과 A71 등 고급형 오지 모델 출시를 통해 시장 방어에 나선다. 갤럭시 A 시리즈는 저가폰 시장에서 유일하게 오지를 지원하는 폰으로 6.5인치와 6.7인치의 큰 화면의 쿼드 카메라, 4K 고화질 동영상 촬영, 6GB 램 등을 지원한다. 갤럭시 S20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24개월 이내 재판매할 경우 중고폰 가격의 50%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프리미엄급 시장 점유율을 지켜서 점유율은 떨어지더라도 매출의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삼성의 의지로 해석된다. 이한우 서강대 교수는 삼성이 베트남에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50%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중국계 회사와 시장을 양분했는데 베트남 기업이 빠르게 치고 올라왔다며 처가 시장의 소비층이 합리적인 가격에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국 브랜드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위기 속에 달라질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자산.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가장 잘 극복하고 있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반증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 배우기와 한국 칭찬 러시가 연일 외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가치가 현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마케팅 전문용어로 브랜드 자산이라는 개념이 있다. 상표와 그 상표의 이름이나 상징성이 관련된 자산이다. 브랜드 연구로 유명한 데이비드 아커 교수와 켈리는 브랜드 자산은 브랜드와 연관된 브랜드 인지도, 영상 이미지, 지급된 품질, 고객 충성도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 개념을 한국이라는 국가에 적용해보면 대한민국은 인지도에서 세계인들에게 얼마나 많이 알려졌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영상 이미지는 한국은 어떻게 알려졌는가라는 측면에서 과거의 6.25 전쟁을 겪은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의 이미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브랜드 자산은 4가지 요소가 합쳐져 형성되는 것으로 근본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계기로 대한민국은 브랜드 자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세계 여러 국가의 언론 및 주요 인사들은 연일 보도하면서 한국의 사례를 배우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스페인 언론에서는 이례적으로 한국에 대해 호평을 하고 있다. 베트남 기업 절반이 파산 예정인데 한국의 많은 것들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은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회복될 때 엄청난 기회가 올 것이다. 전 세계 사람들은 그동안 우리가 일했던 방식, 여행하는 방식, 모이는 방식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히트작 디커플링의 저자 탈레스 테이시이라 하버드대 교수는 근본 사태 이후 한국은 대박의 기회가 온다고 말했다. 한국은 이번 사태에 대응하면서 투명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곳이란 좋은 이미지를 얻어 영상 이미지 제고 효과를, 반대로 중국은 저렴한 가격으로 전 세계를 점령했지만 안전과 투명성이 문제되면서 외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한국은 신속한 대처와 방역,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국제사회의 방역 모범국이 되면서 한국 경제는 벌써부터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 120여 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한국산 진단키트 등 방역용품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비상시에 대비한 라면, 김치, 즉석밥 등 가공식품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어 지각된 품질 제고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